만약에 주니퍼 판매량이 늘기 시작하고 보급형 전기차가 예정대로 나온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자율주행 이제 6월부터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진다고 그러면은 상반기가 어쩌면 2차전지 업체 전반에 걸쳐가지고 업황으로 바닥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쩌면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2차전지 주가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2월까지는 그때 2월 달에 2차전지 주가 올라갈 때 이거 순환매다. 그러니까 바닥 찍고 돌아서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2월 말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리스크,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관세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세게 기존에 뭐 보조금 제도라든지 이런 혜택 주던 걸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었던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매수했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또 밀어놨었고 여기에 삼성 SDI가 그동안 계속해서 작년에 루머로 인해 가지고 30만 원대부터 주가를 급락시켜 놓더니만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제 증자하겠다 하면서 주가를 더 떨어뜨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이후에 증시가 어려워지면서 매도세가 더 강화됐던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펀더멘탈이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재무적으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장사 중에서 금양이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됐고요. 감사 의견 거절이 됐고, 그 다음에 여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 어저께 공매도 재개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전에 대차장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어저께 장이 하방으로 방향을 잡자마자 이쪽 2차전지 쪽 섹터의 무차별 그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괜찮았다가 오후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밀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얘기는 지금 시장 자체가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왜? 상반기에는 돌아서기 어렵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고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늘었다 해서 그럼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실적 그 컨퍼런스 얘기 들어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유가 1, 2월 달에 그 유럽 쪽에서 늘어난 판매량의 상당 부분은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는 좀 약간 시장에서 버려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산 관세 25% 부과가 국내 2차전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북미 공장 가운데서 결국엔 또 미국 외부에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약화될 상황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또 맞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또 여기다가 또 자동차 쪽 관세 부과 얘기까지 맞물려 버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이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꾸 트럼프는 지금 보조금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조금 관련된 이슈 역시도 이제 계속해 가지고 좀 부담을 주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다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게 줄다리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뭐가 줄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뺄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하자고 해봤자 내가 왜 니들을 만나 이렇게 돼버리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쳐다볼 수밖에 없느냐면은 그 주 의원들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어쨌든 자기 지역구 주 내에 공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선 방어를 해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공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고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배터리 공장 관련돼 가지고 미국 쪽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그 배터리 공장 이렇게 라인들인데 대부분이 다 사실은 그 공화당 지역구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엔솔이 지금 온타리오의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이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퀘벡의 GM이랑 합작 공장이 있고요. SK온이 역시 퀘벡의 BM 포드랑 같이 합작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USMCA 때문에 이제 분산 정책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덜 들고 그쪽에서도 어떤
그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캐나다 쪽에다 이제 많이 했을 텐데 이게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 그러면 이들 공장 쪽에서는 좀 이제 운신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게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이 조금은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냥.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도널드 트럼프 해가지고 이제 쭉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맨날 그 치고받고 뭐 관세 때리겠네 뭐였냐고 쌩 난리 쳐놓고 나서 또 통화를 며칠 전에 했어요. 거기 총리하고. 그래 놓고 나서는 또 갑자기 또 우리 많은 얘기했고 좋은 얘기했어 또 이러면서 또 슬쩍 또 흘리는 이 트럼프의 이제 그 SNS 글이거든요. 이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가봐야지 알아요. 아직은 몰라요. 그 25% 진짜로 관세를 때릴지 여부도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해야지 지금 너무 이거 가지고 크게 고민하고 그래봤자 답도 안 나오지만 너무 예단하는 걸 수도 있다. 네.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무엇인가요?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워낙에 분위기가 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더더군다나 하필이면 인터배터리 하는 시점 전후해가지고 이슈들이 좀 많이 터졌었잖아요. 갑자기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 철회해버리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 완전히 흐려버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특이점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4년도에는 그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얘기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그 생산 시작됐고 이제 양산을 통해 가지고 수율 양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건 468 배터리 쪽이었기 때문에 3사 모두 이제 468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ESS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 LG가 26년에 이제 애리조나에서 이제 생산 시설 가동할 거다라는 얘기 정도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중국산에 대한 그 25% 관세 부과할 경우에 이제 테네시, 오하이오 등에서도 역시 그 ESS 배터리 향으로 해서 이제 전환을 할 거다. 이 정도 얘기 외에는 기술적으로 무슨 작은 회사가 뭐 우리도 뭐 한다 하는 게 좀 있긴 했었는데 그거는 뭐 이번엔 별로 볼만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삼성 SDI하고 제가 LG엔솔 관련해 가지고 주요 내용만 좀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전고체 배터리 작년에 사실 이제 삼성 SDI가 히트 쳤는데 저는 그때 가가지고 대놓고 물어보고 했을 때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양산 일정을 27년 하반기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468 배터리 4개 라인업 확보했고 최근에 이제 기사 난 거 보니까 양산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없고 이제 현대차하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 배터리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저거는 아마도 그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이게 지금 현재 배터리 가지고는 좀 그 가동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에 주저리저리 여기에 있었지만 25년도에는 그냥 468 배터리 관련된 거 라인업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그 테슬라 쪽으로 468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게 본격 양산이 나온다 그러면은 배터리 쪽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혁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드니켈이라든지 이런 중저가 제품 공략한다라는 얘기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현재 구간은 사실은 이제 최악의 국면에 진입한 상태고요. 재무적인 리스크를 점검하는 기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가지고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최근에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전부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연기하거나 이제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 배터리 업체가 완전히 돌아서려고 그러면 기존 재고를 소진해야 될 거고 미국 시장 쪽에서 크게 올라와야지 우리는 일단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좀 덜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똑같이 생존 구간 진입에 따라 가지고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룹 전체가 이제 비주력 자산이라든지 부실 자산을 갖다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현금화하고 투자 일정을 좀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머티가 최근에 4천억 정도 산자배정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코퍼레이트 데이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룹 전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철강은 1분기 때 어찌됐든 간에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개선은 되는데 본격 개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익은 좋아진다. 그래서 1분기는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좋아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봤었던 그 리튬 공장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말에 아르헨티나 1공장하고 광양 2공장이 준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광양 1공장은 3월부터 포스코 퓨처엠하고 SK온으로 수산화 리튬이 공급이 개시가 됐고요. 이 공장은 이제 램프업 단계에 있어서 연말에 이제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르헨티나 3공장을 요거는 이제 탄산리튬을 생산해 가지고 이거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수산화 리튬을 전환해서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공정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일본제철 주식 매각한다고 그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추가 자금 조달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금 조달 얘기거든요. 이게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년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축소한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리튬을 쳐다보게 되는데, 리튬 흑자 전환 시점은 26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 공장이 램프업이 완료가 될 경우에는 한 물량의 70% 정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다. 그래서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BM이 거래소 이전을 철회를 했죠. 근데 이거 다시 하반기에 진행할 거라고 또 최근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3월 달에 매출이 생각보다 좀 꽤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잘하면 흑자 전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 시장 자체의 대부분이 다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비중국 회사라는 측면에서 프리미엄이 좀 있는 것 같고, 현재 캡티브 고객 외에 2곳의 신규 거래선을 확보한 상태인데 25년도에도 추가로 2곳 정도를 더 거래선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유럽 쪽 판매 회복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에서도 투자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이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어요. 테슬라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다라는 건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주니퍼가 지금 일단 인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3월부터는 테슬라의 어떤 주니퍼 역시 판매량이 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 문제라든지 연비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좀 전기차를 갖다 유지시켜주거나 아니면 좀 부스트업 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를 어떻게 손을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중요한 거꾸로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가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전기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부에서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 이제 부품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아까 물론 배터리 업체 공장이 캐나다에도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관세가 만약에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배터리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원래 상반기에 보급형 전기차 내놓는다고 했는데 안 나오는데 그 하반기로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니퍼 판매량이 늘기 시작하고 보급형 전기차가 예정대로 나온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자율주행 이제 6월부터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 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진다고 그러면은 상반기가 어쩌면 2차 전지 업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업황으로 바닥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쩌면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어저께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가 급락했고,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 들어오면서 이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일단 공매도에 타겟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지금은 또 현재는 그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이게 새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돌아서는 그림이 안 나올 거예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부 업체들 증자한다고 그러고 자금 확보한다고 그러고 또 재무적으로 어려워진 회사는 이번에 거래 정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 얘기들 자꾸 나오게 되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센트로 봤을 때는 당장에 수급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 확인보다는 일단 일종의 생존 구간, 테스트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고 생각이 되고, 요게 좀 극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바닥을 다져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기점이 빠르면 1분기 실적 나올 때 전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 이사전지 주식 불렸다고 그냥 지켜보시지 마시고, 이 회사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재무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중국이 생존 구간을 지나고 있으면서 많은 기업체들이 없어졌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어쩌면 일부 도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물론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하면은 뭐 한국이 많고 일본에 한두 개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나 또는 중국 업체들의 경쟁과 관련된 부분도 중국 업체들이 지금 그 유럽에는 직접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가가지고 그 시장 싸움 한다고 하면은 중국 업체들하고 완전히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도 일정 부분은 겹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무적 안정성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방 고객사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전방 고객사가 좀 적극적으로 시장 확장에 뛰어드는 회사하고 안 뛰어드는 회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서 투자 포트를 갖다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럼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사실 작년 내내 컨퍼런스 콜 계속 보시라, 그걸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중이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라,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되게 이제 올인은, 그러니까 소위 몰빵 투자하셔서 가져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팔 때는 지난 것 같아요. 최근 테슬라 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환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가지고 도지에 이제 들어가 수장이 되고, 그러면서 테슬라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 이런 데에 주목하다 보니까 $200 초반에 있던 게 $470까지 그냥 급등을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 중간에 일론 머스크의 과격한 발언,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유저들이 되게 공화당보다 민주당 세력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불매운동 나오고, 그 다음에 신차 출시 지연되고, 특이한 신차 예약 방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차를 갖다 계속 찍어내고 팔면서 신차 예약을 받아가지고 같이 매출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여기는 차들 같은 경우는 딱 만들어진 데까지만 스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신차 주문을 받아가지고 신차를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신차 출고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1월달, 2월달 물건 자체 줄 게 없었어요. 예약은 많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 급감하면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해서 220불대 근처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FSD 상용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주니퍼 이제 판매량 추이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보급형 전기차 출시 얘기 나오고 있고, 상반기 중에 아마도 도지 떠날 것 같은 뉘앙스로 또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뉴스하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면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기대치는 자동차로서 테슬라를 보는 건 아니니까 FSD하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이 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외국산 관세 25% 부과가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기존 내연기관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이 되게 멕시코 쪽에 많이 있거든요.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관세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울산에서 차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100%가 다 미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선 자유롭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혹시 일론 머스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GM이 지금 그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52%만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포드는 82%. 근데 이게 부품까지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30%대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연기관차들 이런 쪽보다는 전부 테슬라를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우리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40% 내외인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건 이번에 조지아에 이제 새로 공장 이제 가동 들어가 가지고 풀 가동 된다 하더라도 그게 6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부과와 관련된 거는 테슬라한테는 이대로 된다 그러면 테슬라한테는 엄청 유리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출시가 전기차 업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모델 Y는 뭐 어쨌든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자동차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불매 운동 나오고 있고 반 테슬라 이제 운동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구매력이 그럼 제대로 일어날 것인가?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주로 전기차 구매자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를 안 사는 대신 다른 전기차를 사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테슬라 사면은 전기차 시장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기대 아닌 기대감도 조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기차 뭐 업황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성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젠슨왕 CEO가 지금 언급해 놓은 거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 완전히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5년도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030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100만 대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6년에는 한 30만 대, 30억 대가 아니라 30만 대 운영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미 그 2천만 원 내외로 그 출시가 지금 예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쯔위안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거 중국 회사인데 작년에 962대 팔았습니다. 이게 간병하고 가사 관련된 쪽인데.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그 현장에 차를 만드는 쪽에 이제 한 10,000대 정도 만들어 가지고 투입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매년 10배 증산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26년부터 이제 시판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문제는 지금 이게 배터리가 이게 뭐 LFP가 됐든 NCM이 됐든 간에 이 배터리 자체가 지금 현재 배터리 가지고는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가정에서 쓰는 걸 갖다 뭐 하루 8시간 풀로 돌려가지고 쓰진 않을 테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 탑재 시점하고 같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성장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개화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시차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말로는 연간 100만 대 정도 판매가 이제 되게 되면은 대당 한 2만 불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천만 원대 내외면은 누구나 이제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이제 직접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로봇 산업 전망과 이에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올해는 개화기라기보다는 이제 공정에 적용되는 시기, 공장에.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 2시간 하고 또 1시간 충전해가지고 또 쓰고 이러려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당장 올해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이제 일반 공정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테스트 받는 정도의 기간이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이제 상용화를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일단 내년부터 판매 목표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로봇 산업의 성장과 그동안에 이제 옵티머스라든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업체들, 유니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전제로 놓고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외에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업체들, 피규어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제 상용화를 전제로 해서 제품들을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이제 개화가 됐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게 또 압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옵티머스가 그 리더십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장에서 리더 역할은 좀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시장을 개화하는 데서는 중요한 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시면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올해 먼저 개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중국 쪽에서 먼저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도 나왔습니다. 전기차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중국에 이제 추월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미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옆에 오른쪽에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영상인데 제가 그냥 캡처를 떠온 건데, 저거 사이드 플립이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걸어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덩치 큰 사람이 발로 세게 차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지금 양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미 이제 시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16,000달러면 2,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현재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100만 대를 팔았을 때 얘기하는 가격대보다도 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중국이 조금 앞서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림을 하나 붙여놓은 거, 이건 테슬라 그림입니다. 테슬라 그림인데 이거는 뭐 완전히 산하를 만들어 놓고 살짝 고개 들고 다시 되밀리는 그림이 나오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그 상반기 말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2차 전지 첫 번째 바닥 그리고 강하게 돌아설 때 이 더블 바텀을 만들 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끝이 나야 저 바닥을 확인해야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이게 이 저점을 깨는 순간 더 급락할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도 같이 이제 주봉으로 지금 나온 건데 주봉을 보시면 더 편합니다. 직전 저점대가 220달러 전후가 이제 200달러에서 220달러 전후가 여기 지금 강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이제 그 자리인데, 요 그림들을 놓고 보셔도 지금 가격대는 저점대 구간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걸 깨지만 않는다고 그러면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을 거고, 이걸 만약에 깬다 그러면 조금 더 빠질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저걸 깬다는 얘기는 또 한 번 일론 머스크가 무슨 사고를 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지금 오늘 4월 1일 기점으로 봤을 때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따라서 그 월 초반이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되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좀 잘 유념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대응하시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한다고 해서 우리 주식만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좀 관세 리스크라든지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세를 통해 가지고 감세를 하려고 하는
그쪽에 목적이 있다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저는 어느 시점부터 다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시는 것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